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심리적 이론은 융의 성격 이론입니다. 융의 성격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접해보셨습니까? 자, 융은 성격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조, 자아나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의식, 컴플렉스, 또 개인적 무의식, 원형, 집단 무의식, 자기. 이와같이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아는 의식 영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작업들을 선별해서 의식하는 역할. 개인 무의식은 개인의 의식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억압되거나 억제되는 것들. 프로이드의 무의식과 유사합니다. 의식되지 않는 인격이 어두운 면이라고도 얘기해요. 어두운 면, 이게 바로 융은 그림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강하게 집착되는 특성을 가진 컴플렉스다. 그래서 그 컴플렉스를 건드리면 상당히 인격이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집단 무의식은요,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공유해온 모든 정신적 자료인데, 인류의 보편적인 것, 종교, 심령, 신화, 이 상징들과 경험들이 저장되는 장소. 즉, 원형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개인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행동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원형들. 타인 간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심리적 준비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을 준비하게 하는 요소다. 이 페르소나나 그림자, 아니마무스, 자기, 이런 것들이에요. 자, 페르소나는 어떤 것인가? 외부 사회와의 관계를 맺는 데 사용되는 개인적인 인격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즉,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원형, 즉 유연성과 융통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죠. 이 페르소나의 팽창으로 진정한 자기를 잃게 되는 경우는요, 심리적 공황과 허무감에 빠지게 돼요. 자, 그림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아에 알려져 있지 않는 부정적인 자기상의 속성입니다. 즉, 의식될 기회를 잃어버려 미분화된 채로 무의식 영역에 남아있는 원시적 심리 상태. 투사를 통해서 경험되거나 꿈이나 환상 속에서 동성으로 인격화되어 나타나기도 해요. 이 그림자는요, 수용되고 동화된다면 이 그림자는 자발성과 통찰력, 창의성이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마 아니무스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내적 인격입니다. 아니마 아니무스는 내적 인격이라고 해요. 외적 인격을 아까 뭐라고 해요? 페르소나.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양성적 잠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아니마는 남성 내부에는 여성적 요소고, 아니무스는 여성 내부에 있는 남성적 요소예요. 개인의 그림자와 달리 이성으로 인격화되어 나타납니다. 원형을 통해서 이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는 어떤 걸까? 정신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원형인데요. 의식과 무의식의 전체의 중심이에요. 의식과 무의식의 과정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더 크고 더 권위적인 존재로서 자아와 관계를 맺습니다. 자아가 자기의 접근에 협조적이라면요, 인간은 마치 모든 존재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심리적인 전체성의 조속이에요. 자기는 진정한 대극의 복합체, 모순적이고 양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죠. 융 심리학의 목표는요, 자기가 의식화되어 정신의 모든 측면이 통일성과 통합성, 전체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개성화라는 것은, 자기 실현의 개성화라는 것은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이에요. 즉, 외적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자기의 외적 인격인 페르소나, 그리고 자아, 그림자, 내적 적응, 내적 인격인 아니마 아니무스, 그 안에 셀프, 즉
중행이라고도 하는데 이 자기가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되어 전체를 이루는 과정과 실현되는데요. 이 타인과 구별할 수 있는 자기만의 독특한 개별적 존재가 되는 것. 여기 개성화예요. 자기화라고도 하고 자기 실현이라고도 합니다. 또 개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내면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개성화 과정이라고 해요. 그 1단계는 내면의 자기를 해방시키는 것. 내면의 틀을 내가 직접적으로 보고 이 틀을 벗어나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화해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니마 아누무스를 통합, 그리고 각각의 원형들과의 전체의 통합. 이것이 개성화예요. 자, 성격 유형론에는요, 대개 외향성과 내향성, 이 외향적인 사람은 주체보다는 객체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객관적 현실 외부의 세계를 지향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죠. 내향적인 사람은요, 객체보다는 주체를 중요시 여겨요. 우세한 쪽의 태도가 의식의 부분으로 존재하면 다른 쪽의 태도는 개인 무의식 부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심리적 기능은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이 합리적인 기능이 사고와 감정이라면 비합리적인 기능은 감각과 직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방향이나 주의 초점에 따라서 외향성과 내향성, 그리고 인식 기능이나 정보 수집에 있어서 감각으로 하느냐, 직관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판단 기능, 결정 기능에 있어서 사고로 하느냐, 감정으로 하느냐. 생활 양식이나 이행 양식 패턴에 따라서요, 판단과 인식, 이것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어스 같은 학자는 융의 성격 유형론을 더 세분화해서 MBTI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ISTJ는 소금형이다. ISFJ는 권력형이다. 이와 같이 1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성격의 형성 과정을 보면 1단계가 아동기예요. 영아는 무의식, 집단 무의식의 상태로 심리학적으로 분화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아가 생기면서 분화가 일어나고 페르소나가 발달한다. 2단계는 청년기인데 정신적 탄생기.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아를 강화시키고 또 자신의 주 기능을 바탕으로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페르소나가 발달하죠. 이 중년기에는요, 인생의 후반기라고 한다. 폭풍과 스트레스의 시기인데 이 열정적인 폭풍우를 동반하는 위험한 나이입니다. 내면에 있는 새로운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제4단계는 노년기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반성하고 인생의 의미를 통해 삶의 지혜를 축적하는 시기,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 이 개성화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더 깊은 내면 인격의 통합과 초월의 능력이 발휘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개성화를 이룬 사람들이 지닌 건강한 성격의 특성은 의식과 무의식 수준에서 모두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걸 자각하죠. 자기 탐색의 시기에 자기에게 드러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본성을 수용한다. 자기 수용. 성격의 모든 측면이 표출될 수 있다. 자기 통합.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솔직한 생각과 기분을 표출한다. 자기 표현. 집단 무의식에 대해 대단히 개방적이고 인간 상황을 보다 잘 인식하고 관대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 수용과 관용이에요. 그리고 의식 속의 무의식, 비이성적 요소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미지와 신비의 수용. 마지막으로 태도나 기능 혹은 원형의 어떤 측면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성격입니다. 이와 같이 성격의 이론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